한국 남성 10명 중 5명, 지금 이 순간 전립선에 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호 7가지.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에 알려드릴 2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알면 전립선암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집 장만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몸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차례이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화장실을 예전보다 자주 가고 계십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도 왠지 시원하지 않고 찜찜한 느낌이 드십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고 계십니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2명 중 1명은 이미 전립선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60대는 10명 중 6명, 70대는 10명 중 7명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지금 한국 남성에게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암입니다. 국립암센터 발표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률이 2배 이상 늘었고 매년 2만 명 이상의 한국 남성이 새롭게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고 조금 이따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도넛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그 도넛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도넛이 딱 호두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넛이 점점 커져서 호두만 하던 것이 반만큼, 심한 경우에는 자두만큼 커집니다. 도넛이 커지면 가운데 구멍이 좁아지고 요도가 눌립니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7가지니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7번째 신호 소변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4번, 5번이면 정상이지만 6번, 7번, 8번이 넘으신다면 지금 바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을 위에서 꾹 눌러버립니다. 방광이 늘 압박을 받으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려운 느낌이 옵니다. 소변을 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데 이것을 잔뇨라고 합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니까 금방 또 마려워지고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도 그때마다 시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깹니다. 한 번이면 괜찮지만 2번, 3번, 4번까지 깨신다면 지금 전립선이 심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낮 동안 온몸에 흩어져 있던 수분이 밤에 혈액으로 모여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소변이 방광으로 쏟아집니다. 전립선이 방광을 누르고 있으니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습니다. 자다 깨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눕고 또 깨고 이것이 우리 새벽 내내 반복됩니다. 숙면을 못 주무시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사고도 생깁니다. 5번째 신호,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정원에서 쓰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세게 나올 때는 멀리까지 쭉 뻗지만 호스 중간을 손으로 꽉 쥐어버리면 물이 가늘고 약하게만 나옵니다. 커진 전립선이
바로 이 역할을 하면서 요도를 꽉 쥐고 있으니 소변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에 힘을 주어야만 겨우 소변이 시작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전립선이 이미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나머지 4가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4번째 신호,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바지를 올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 속옷이 젖어 있는 경험, 이것을 배뇨 후 점적이라고 합니다. 요도가 눌려 있어서 소변이 한 번에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찔끔찔끔 남는 것인데 손주들과 나들이 중이나 친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3번째 신호, 제 소변을 보다가 줄기가 갑자기 끊겼다 다시 시작됩니다. 소변이 나오다가 딱 멈추고 잠시 기다리면 다시 나오고 또 멈추고 이것을 단속성 배뇨라고 합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어서 방광이 힘껏 수축해서 소변을 밀어내다가 막힌 부분에서 멈추고 다시 힘을 모아서 밀어내다가 또 멈추는 것이 반복됩니다. 2번째 신호, 화장실에 서 있어도 소변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을 때 바로 나오십니까? 한참 기다려야 나오십니까? 한참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 전립선이 이미 많이 커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소변이 흘러버린 경험, 이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이 크게 커지면 방광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갑자기 강하게 소변이 마려울 때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외출이 두렵고 손주들과 나들이도 꺼려지고 친한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증상까지 나타났다면 지금 즉시 비뇨의학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신호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비뇨의학과에 예약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전립선 비대증, 즉 전립선이 커지는 양성질환의 증상입니다. 잘 치료받으면 좋아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통증도 없고 이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는 사이에 암이 조용히 자라고 있어서 전립선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시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전립선 안에만 있을 때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암이 뼈나 다른 장기로 퍼진 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전립선암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조기 발견이냐 아니냐 이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 외에도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정객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픕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거나 심한 피로감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전직 교사 김 씨가 계셨습니다. 2년 전부터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그때서야 비뇨의학과를 찾아가서 PSA 검사를 받으셨고 수치가 높게 나와 조직 검사를 받았더니 전립선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전립선 안에만 있는 초기 상태였고 치료를 받으신 뒤 완전히 회복하셔서
지금은 손주들과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김 씨는 그때 병원에 갔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년을 더 미루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2가지 검사를 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PSA,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 이 2가지입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물질로 혈액을 조금 뽑아서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우리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고 아프지도 않으며 5분도 안 걸립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검사가 PSA 수치로는 잡히지 않는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 때문에 목숨을 구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 요인이 없는 분은 50세부터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에 걸린 분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은 45세부터 받으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0세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대한빈뇨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중에서 지난 1년 안에 전립선 검사를 받은 분이 40%도 되지 않습니다. PSA 검사나 직장수지 검사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도 우리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설마 내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 곁에 오래 건강하게 있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아버지나 남편, 형제, 친구분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단을 조금만 바꾸세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토마토, 수박, 홍시 같은 빨간색 과일과 채소에 특히 많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더 효과적이어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 토마토 볶음이나 토마토 된장국도 아주 좋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이 최고의 전립선 건강식이니 반대로 가공육, 햄, 소시지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2번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남성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위험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우리 남성 허리둘레 기준인 90cm를 넘으신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세요. 3번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매주 3시간 이상 꾸준히 걸은 남성은 전립선암 진행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 공원이면 충분하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4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명확한 원인 중 하나이고 담배 연기 속 발암 물질이 전립선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어렵다면 무료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세요. 술은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 주변 염증을 악화시키니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 가족력을 꼭 확인하세요. 아버지, 제 형제 중에 전립선암을 겪은 분이 있다면 우리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지므로 오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전립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 7가지, 소변 횟수 증가, 야간 빈뇨, 소변 줄기 약화, 배뇨 후 점적, 소변 줄기 끊김, 배뇨 지연, 요실금이며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비뇨의학과를 찾아가세요. 전립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 95%, 늦게 발견하면 30% 아래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PSA 검사와 직장수지 검사를 반드시 받으세요. 예방을 위해 토마토, 수박, 홍시 같은 라이코펜 식품을 드시고 체중을 관리하시고 매일 30분 걷고 담배를 끊고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차례이고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